지난 12월 3일 비상경제 경계령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열띤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하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이야기들을 직접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 높은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탄핵 사건으로 수고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은 변하지 않는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관련 증거 자료와 수십 명의 증인을 준비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경제 경계령 선포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탄핵 소추권 남발, 무분별한 예산 삭감, 하이브리드, 전쟁 등의 이유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 소추권 남발입니다. 변호인단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방탄 목적과 수사 회피를 위한 탄핵 소추가 국정 운영을 심각히 저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이 여당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어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안보 공백, 에너지 안보 위기, 복지 공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도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변호인단은 현대의 새로운 안보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강조하며 사드 미사일 관련 기밀 유출, 드론을 이용한 군사시설 침투 등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또한 제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선거관리 부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빌미로 내부 점검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선관위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경제 경계령 선포가 단순히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임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심판을 통해 비상경제 경계령이 정당성을 가진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 민생 문제를 위협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례 없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탄핵 소추와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출석과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측은 이번 심판이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경계령 선포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준비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복지 공백 문제, 안보 자산 약화, 에너지 위기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증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마비 상태를 방치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판에 직접 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번 심판이 남긴 여러 쟁점은 향후 한국 정치와 헌법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이번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